삥. 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DJI 포켓 3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전까지 이 중국산 장비라 그러면은 제가 어떤 냉정한 평가보다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뭐 오작동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이 중국산 장비들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장비들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평을 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포켓 3라는 녀석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녀석의 정체는 DJI 드론에서 이 짐벌 부분과 녹화 장치 부분만 딱 띄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오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손떨림 보정이 굉장히 잘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짐벌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은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냐면은 카메라 내장 손떨림 보정 기능을 켤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점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 짐벌을 손에 들고 촬영을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짐벌을 손에 들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촬영 분량의 한 10%? 그 정도만 손에 들고 촬영하고, 나머지 경우는 다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수레 같은 거에 장착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착하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가 움직이는 게 이 뭐랄까요, 미스매칭이 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손떨림 보정을 켜지 않았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켓 3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그대로 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하고 짐벌하고의 어떤 미스매칭 같은 것들이 없나 봐요. 일단 전원을 끄고 뾰로롱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얘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손떨림 보정 장치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 이게 손떨림 보정 장치가 항상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일반 짐벌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도 이 손떨림 보정을 켜고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이게 드론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그 움직이는 각도가 드론에 최적화된 각도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포켓 3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막 돌리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기 메시지가 떠요. 짐벌 엔드 포인트 도달. 이게 이렇게 돌다 보면은 벌써 끝까지 다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얘가 드론에 장착돼 있던 짐벌이라서 어떤 그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항상 이 큰 짐벌을 좋아해 가지고 양손 짐벌을 이렇게 쓰다가 어느 날 한 손 짐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위에 미러리스를 올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양손 짐벌보다 뭔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그 한 손 짐벌에다가 양손 짐벌처럼 손잡이를 두 개를 딱 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양손 짐벌하고 한 손 짐벌하고는 기능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걸 한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양손 짐벌은 이걸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게 힘들고 뭔가 좀 둔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움직이진 않았는데, 한 손 짐벌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짐벌의 기능은 똑같지만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훨씬 더 과격한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면이 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러리스에 한 손 짐벌 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쓰다가 갑자기 요만한 걸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과격한 움직임이 가능하면서 기구는 똑같지만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하고 사용하시면 더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는 거죠. 그 이외의 특징들은
다른 리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이미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영상을 뽑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마이크로 HDMI 같은 거 있어가지고 닌자라든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었으면은 그것도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 본체에 있고요. 대신에 뭐 와이파이로 이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해서 이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 녹음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영상의 포맷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대신에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뭐 소니라든가 뭐 다른 브랜드가 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되게 잘 달라붙어요. 한 두세 배 정도 얘가 달라붙는 파워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 사실 여기 나온 이유는 이 포켓3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로케이션 헌팅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 영상이랑 어울리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마침 이렇게 지도를 보다 보니까 집 근처에 필요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찾은 첫 번째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찾은 첫 번째 장소는 여기인데, 야, 이게 좀 애매한 게 폐설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철도 위에 녹이 잔뜩 쓸어 있고, 제 카메라 뒤에 서 있는 저게 포크레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원 재활용 센터? 한마디로 고물상들이 이렇게 있고 트럭들이 막 선로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로 뷰를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영화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주 짧은 단편 영화라든가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거에는 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전에 얘기했던 그 생태공원, 오리를 찍었던 장소는 여기서부터 저 북쪽으로 한 2km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그 라인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네요. 포켓3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 로케이션 헌팅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은 크리에이터 콤보라는 모델이에요. 크리에이터 콤보 모델에는 이런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배터리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2.4기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은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이 포켓3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들 이 마이크 하나씩 꽂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가 없으면은 이 혼선이 돼 가지고 소리가 뚝 끊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마이크 안에 녹음기가 그때는 빛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새로 나온 DJI 마이크 중에서 이 녹음 기능이 없고 좀 더 저렴한 모델이 있거든요. 그 녀석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연결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선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거면은 이런 무선 마이크가 없는 모델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건 다른 분들이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딸기 케이크는 이걸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지 팁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가방 속에는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인스타360에서 사용하는 3m짜리 셀피 스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인스타360이라고 써 있고요. 뒤집어 보면 시루이라고 써 있어요. 시루이가 트라이포드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준 일종의 3m 셀카봉이에요. 여길 보시게 되면은 120cm, 240cm, 300cm 이렇게 돼 있는데 120cm를 이렇게 잡고 이 녀석을 쭉 뽑으면 여기가 120c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 누르면 3m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끝에 4분의 1인치 나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녀석을 얘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세트랑 연결하려고 그러면 밑에 삼각대 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콤보 킷 안에 보면 이런 손잡이 유닛이 있어요. 이 녀석은 배터리 유닛이 아니고 손잡이 기능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잡는 부분을 확장시켜주는 역할만 해요. 얘 배터리 아니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으니까 120cm 한번 뽑아 봅시다. 120cm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보통 모노포드라든가 그런 녀석들한테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그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240cm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240cm를 뽑으면 생각보다 조금 길어 보이죠? 이런 녀석으로 이렇게 움직여보고 300cm, 3m입니다. 그리고 사람 키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하면 5m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5m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카메라가 3m 저기까지 도망을 가 있으니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걸 이해해 가지고 저는 스마트폰을 얘랑 연결을 해요. 스마트폰을 연결할 땐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해요. 한쪽에는 미니 클램프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짧은 매지감을 핸드폰 클램프랑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미니 클램프는 알리에서 구입했어요. 2,5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찝어주고 매지감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적당히 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을 붙인 상태에서 DJI 미모라는 어플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폰이랑 포켓3랑 연결을 하게 된 거죠. 3m 올려주겠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귀찮네. 자, 이렇게 해서 3m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야, 이거 괜찮은데? 오케이. 녹화 눌렀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갑시다. 오, 화면을 보니까 헬리캠 부럽지 않다. 그쵸?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오케이. 이거 나름 귀여운데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래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기 보이는 게 저게 경륜장이에요. 광명에 있는 경륜장인데 그걸 트래킹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내려보면은 어때요? 역시 드론에 달려있던 짐벌이라서 그런지 드론 없이 드론샷 찍기 편하네. 자, 이번엔 조금 움직여 가지고 저기 냇물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야, 이거 이러다 저거 떨어져 가지고 작살나면 나만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좋아 좋아. 자, 저 징검다리에다가 포커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내렸다가 올라갑니다. 오, 요거 좀 빡세다. 다시 한번 움직였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갈게요. 야, 이거 정말 미안하다. 지금 그 엔드 포인트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X 누르고 징검다리 다시 맞추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짐벌충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자,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냥 이 봉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 앞뒤로 움직이고 뭐 살짝 좌우로 비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셀카봉이라든가 혹시 모노포드가 있으시다면은 모노포드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촬영하시면은 괜찮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2,500원짜리 미니 클램프를 2개를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뭘 만드셔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맨프로토 슈에다가 클램프 2개를 이렇게 부착을 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비에 셀피 스틱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리고 삼각대에 이렇게 달아 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다시 스마트폰을 여기에 묶어 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기존 방식대로 붙여주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얘가 돌아다니다가 엔드포인트에 딱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준비를 했어요. 얘는 틸타의 하이드라 암을 사시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얘를 꽂아 넣어 가지고 물어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비예요. 요거는 틸타 하이드라 암 미니를 구입을 안 하셔도 다른 회사에 비슷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입하셔도 되고요. 요 녀석을 이제 이 셀피 스틱에다가 딱 장착을 하면 되는 거죠. 이 틸타 하이드라암은 자동차를 찍는 도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찍는 기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틸타 하이드라암은 그냥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는데 별로 그렇게 영양가 없는 장비니까 굳이 어렵게 찾아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얘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우와 이렇게 나가고 자,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요거는 예전에 그 폴캠이라는 영화 촬영 장비가 있었어요. 크레인 비슷하게 생겼는데 막대기 하나 있고 끝에다가 한 손 짐벌을 장착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장비가 있었고,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뭔가 조금 어설프기는 한데 폴캠에 비하면 무게가, 그리고 설치하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단축이 돼요. 자, 얘를 이렇게 살짝만 옆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쯤 이렇게 놓고, 폴캠 이렇게 움직이려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수평을, 헤드 수평을 이렇게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들고 헤드 수평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 가지고 요 징검 다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포커스 잡았고, 요 다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펜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야, 이게 되네. 자, 한번 다시. 자, 이번에는 아까 손으로 들고 찍었던 거랑 얘로 찍는 거의 차이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딱 포커스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봅시다. 아까 제가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때요? 제가 손으로 들고 움직인 것보다 좀 나은가요? 저는 이거 결과를 아직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오, 뭐야 이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이번엔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야, 나쁘지 않은데? 사실 아이디어만 있었지 찍어보는 건 지금 처음 찍어봐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촬영하는 거를.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자, 시연은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해봅시다. 야, 일단 포켓3에 대해서 용납은 되는데 만족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은 얘가 제가 볼 때 완성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DJI에도 드론 중에 보면은 프로 모델 드론에는 렌즈가 2개씩 달려있고 3개씩 달려있고 이렇죠. 이거는 이제 줌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와이드 렌즈 하나로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줌이 안 돼서 줌이 필요하거나 더 넓은 와이드가 필요할 땐 여기다가 뭐 필터를 꽂고 무슨 뭐를 해야 돼요. 거기에 조리개도
원하는 만큼 안 조여져요. 그래서 ND 필터도 앞에 달아야 되고 막 ND 필터 달면 접히지도 않고 막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1형 센서, 1인치가 아니고 1형이라고 1인치 그 뭐라 그러죠? 무슨 튜브? 아, 이거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그 튜브가 1인치 튜브가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사이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센서는 제 생키 손톱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프로가 사용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야, 프로라 그러면 또 예전에 한번 그렇게 욕을 먹은 적이 있어. 야, 프로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어딨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는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튜버 같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가 쓰잖아. 그거는 프로 유튜버지 프로 영상 촬영자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라면집에 가가지고 라면을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인장이 컵라면에다가 뜨거운 불 붓고 3분 있다가 그걸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수 내고 막 면 튀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라면이 아니고 컵라면 같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얘는 컵라면 수준의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데 참 위협적이죠. 이게 카메라 시장에서는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기도 해요. 그저 영상의 깊이 혹은 장비의 어떤 간소화돼 가지고 생략된 부분 때문에 제가 프로용은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대신에 범용성, 휴대성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아직은 조금 더 써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구매하시겠다 그러면은 말리진 않을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